이란의 반정부 시위 사태가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산하면서 당국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관한 최종 결정을 고심 중이다 이렇게 밝혀서 국제사회의 긴장이 또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이란 시위 사태 살펴볼 텐데요. 오혜리 국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12월 28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오늘로 16일째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 시위가 처음 시작된 곳이 수도 테헤란의 이 그랜드 바자르의 시장 상인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전국의 31개 주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사망자 수 언급하신 거 이제 들으셨을 텐데 사망자 수가 지금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8일 오후부터 인터넷이 차단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내부의 정확한 상황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영상들을 보니까 네. 아주 상황이 심각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고 또 병원에서 병원 앞에 시신이 남긴 바디백이라고 하죠. 시신 담는 그 비닐 백에 수없이 많은 그것들이 이제 늘어서 있는 것들도 모습도 봤고 또 이제 시위 현장 중에서는 사실 진위를 좀 파악하기 어려운 조작 영상이 아닐까 싶은 것도 있을 수도 네.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좀 엇갈립니다. 근데 가디언이 오늘 아침에 보도한 걸 보니까 시위가 굉장히 격화되면서 거리에 유혈이 낭자한 상태다. 이렇게 현지의 50대 여성 참가자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2022년에 히잡 시위 때도 사실 인터넷이 차단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차단이 됐었고 그때도 정말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면 정확한 수치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인터넷 차단을 통해서 이 기간 동안에 학살이 벌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네. 있는데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 시위대를 폭도다, 외국의 용병이다 뭐 이렇게까지 부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영방송 연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 앞에서도 들으셨지만 이란 지금 민선 정부 또는 이제 신정 체제를 이끌고 있는 하메네이 사실 강경한 진압 외에는 별다르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탓, 외국 외세 개입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 이란 당국은 2022년 히잡 시위 이후에도 사실 공개 처형으로 시위 참가자들을 사형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란은 1년에 사형 집행을 1000여 건 이상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그중에는 시위 참가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형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란 정권의 주요 지지층인 그 상인들 주도하에서 시작된 시위가 아주 폭넓게 확산되고 있고 정권에 좀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에 가장 심각한 신정체제의 위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위가 이제 상인들의 경제난에 대한 항의로 네. 시위가 시작된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나신가요? 네, 사실 이란에서는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여러 차례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한 3, 4년에 한 번씩 대형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경제 이슈 때문에 시위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하산 로하니 대통령 정부 시절인데요. 네. 좀 미온적인 개혁 또 경제정책 실패 이런 걸로 인해서 항의 시위가 있었고 또 2019년에는 휘발유 가격이 갑자기 대폭 인상이 된 적이 있어서 그때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래 이렇게 것처럼 이란의 경제 위기는 사실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 누차 이제 반복되고 있는 문제인데 최근에는 좀 더 심각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관련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이
화폐, 리알화 화폐 가치가 너무 지금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지금 1달러당 145만 리알까지 치솟아서 지금 화폐 가치가 사상 최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서 너무 환율 문제가 맞아요. 많다 이런 거 네, 지적이 네. 나오고 있는데 지난 6개월 사이에 리알화 가치가 40%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란이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 때 네. 그때 서방의 5개 국가하고 핵 합의 타결했잖아요. 그때 1달러당 3만 한 2천 리알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145만 달러라고 5년 만에 10년 만에 이렇게 올라서 떨어졌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정말 뭐 같은 대폭 떨어졌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지금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란도 계속해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주요 수입 품목을 보면은 뭐 가전제품, 전자제품, 또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건설 자재, 또 동물 사료 같은 거, 또 네. 일부 곡물도 수입을 합니다. 근데 환율이 이렇게 오. 뭐 요동친다면은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게를 열어놔도 네. 사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사겠다 그러고 가게 문을 닫고 상인들이 이제 거리로 뛰쳐나온 거죠. 인플레이션율은 연간 한 40에서 50%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지난해 12월 한 달 경우만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42.2%가 올랐으니까 살인적인 수준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월 평균 최저 임금 수준도 터무니없이 많이 떨어져서 한 100달러 선 정도쯤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중동 지역의 최저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식용유, 닭고기 이게 하루 밤새 막 가격이 2배로 뛰고 그다음에 고기는 이미 먹을 수 없는 사치품이 됐고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민선 정부 패제시키한 대통령이 최근에 중앙은행장도 바꾸고 또 국민 대다수에게 특별히 생활지원금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화책을 냈는데 네. 그 액수가 매달 7달러입니다. 이게 우리 환율로 10,000원이 조금 넘거든요. 예. 현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체감할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네, 네. 해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경제 위기가 오랫동안 이제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네. 있는데 이 원인 아무래도 경제 제재 때문이라고 아무래도 봐야 그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 제재가 뭐 미국 내에서라도 국제사회 그게 과연 통하겠느냐라고 했지만 사실 큰 타격을 입힌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다가 지난해 그래도 미국은 빠져도 우리 유럽 국가들은 이란하고 핵 합의를 좀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유럽연합도 제재에 좀 참여하고 있고 네. 특히 유엔이 지난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을 했습니다. 네. 뭐 한때 우리나라도 이란의 석유 결제 대금 막혀가지고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예. 이 이란이 어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달러와 그 외화를 이제 들여와야 되는데 위화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확보할 수단이 없습니다. 뭐 수출도 어렵고 그러네요. 또 제재로 막혔고 예. 외환 수급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환율 폭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 경제 위기가 단순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제재만이 가장 큰 원인이냐? 그러면 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고질적인 부정부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란의 주요 산업을 아시다시피 이제 정예부대인 혁명수비대가 가지고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이 혁명수비대를 관할하는 사람은 하메네이 최고 그렇죠. 지도자고요. 네. 그래서 혁명수비대가 엄청나게 많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이 혁명수비대가 갖고 있는 이 경제 관련 뭐 이런 기관들 또 뭐 사업체들이 하는 경제활동 규모가 이란 전체 GDP에서 최소 20%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지금 혁명수비대가 관할하고 있는 이런 경제 활동에 민선 정부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을 대기가 어려운 구조일 수밖에 없어서 그게 제대로 안 굴러가고 또 민선 정부가 개혁하려고 해도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패제시킨 대통령 정부가 경제 개혁을 하거나 또는 비리를 척결하려 해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점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더 돈을 벌면 이란 국민을 좀 먹여 살리는 데 맞아요. 써야 되는데 지금 해외 무장단체에 쏟아붓고 있다. 이런 네, 비판도 그렇습니다. 그 있는 얘기는 거죠. 많이 들으셨을 네. 거예요. 미국 재무부 또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 부어왔죠. 지금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레바논의 헬즈볼라라든지 가자 지구에서도 하마스가 이제 거의 좀 괴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제 항공수다가 벌어서 대부분은 그쪽으로 또 많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네. 2025년에 첫 10개월 동안 1월부터 10월까지 네. 혁명수비대가 뭐 레바논 헤즈볼라에 이체한 돈이 10억 달러가 넘는다 이런 것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에 이란이 이스라엘과 이제 짧은 전쟁에서 완전 패배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폭격으로 자국의 핵시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도 사실상 대응을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결과가 이런 상태가 되니까 국민들의 민심이 이반할 수밖에 없고 이게 뭐 경제난으로 이 시위가 시작됐지만 자연스럽게 부정부패, 부패 척결, 또 정권 타도로 네.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민선 정부 페제시키안 정부가 굉장히 좀 유연한 태도를 가진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기대도 컸지만 네. 신정 체제뿐만 아니라 지금 민선 정부에 대한 불만 또 실망감 이런 것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이 전에도 있었던 시위와 지금 시위가 좀 다른 점은 어떤 점일까요? 예, 뭐 여러 차례 시위가 있었는데 차이점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 히잡 시위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들 중심이고 학생들 중심이었고 그게 중장년층까지는 동참하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시위의 가장 큰 특징은 상인이라는 좀 보수적인 성향의 층뿐만 아니라 학생, 청년, 중산층, 보수층, 진보층 뭐 예를 들면은 또 뭐 왕정을 복구하려고 하는 층까지 지금 모두 다 지금 막 뒤섞여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디언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이를 데리고 시위 현장에 나온 젊은 부부들 또 뭐 검은색 차도르를 입은 할머니들 또 뭐 가족 전체가 다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정말 다들 나와 있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거를 봤을 때 특히 이제 상인들은 1979년에 이 팔레비 정부가 왕정 체제에서 등을 돌리면서 상인들이 이제 거기 시위에 동참 학생들과 이슬람주의자들로부터 시작된 시위가 이 상인들이 동참하면서 사실 이제 이 전격적으로 이슬람 혁명이 성공을 하는데 기여를 한 세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네. 이번에도 이 상인들이 시위에 먼저 시작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특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보면서 사실은 많은 한국인들은 1987년 있었던 이제 넥타이 부대의 그 네. 시위 참여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위로 이란의 어떤 신정 체제가 좀 붕괴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은 뭐라고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어떤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를 할 수가 네. 없죠. 이 하메네이가 올해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란이 패배하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동력도 잃고 그렇죠. 뭐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장악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참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뉴스도 계속 그 나오고 영국의 있어서.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뭐 러시아로 갈 것 같다라고 네. 하고 또 그 망명의 타이밍을 이제 지금 혁명수비대가 투입되어 있는데 군이 이탈하고 네. 또 어떤 군이 이제 시위를 더 이상은 제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확인될 경우에 예. 하여튼 가족부터 해가지고 지금 해외로 망명할 것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망명을 하게 될지는 정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과연 이제 신정 체제가 붕괴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좀 쉽진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란의 신정 체계는 뭐 미국이 보기엔 참 못마땅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선택한 체제이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체제인데 네. 그 헌법의 구조를 보면은 정말 2중 3중으로 신정 체제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아주 단단하게 아,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하메네이가 퇴진한다 그래서도 바로 이 신정 체제를 붕괴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네. 뭐 그 과정에서 보다 온건한 지도자로 바뀔 가능성도 있고 네. 또는 뭐 더 나아가서도 신정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뭐 인도네시아가 지금 이슬람 국가인데 좀 약간 유연한 체제로 바뀔 수도 있고 그 어느 것도 지금은 예측하기가 쉽진 않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끝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군사작전 가능성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어떻게 네, 조금 보시는지. 전에 외신 들어온 걸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협상을 제안했고 네. 그래서 이제 회담 일정을 조여주라 이렇게 아.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좀 상황을 봐야겠지만 뭐 지금 트럼프는 강경하게 이제 군사적인 작전에 여러 가지 뭐 옵션들을 뭐 계산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네.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도 섣불르게 개입했다가는 그렇죠. 오히려 이란 내에서 지금 갈라져 있는 여론을 더 규합시키고 반미를 더 부채질할 수 있다.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시위가 이란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저희도 뉴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